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 주가 지금 상승했다가 좀 조정 났는데 다시 또 반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차는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굳이 회사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현대차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남양연구소,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있잖아요. 그 남양연구소에서 제가 2005년도에 겪은 일이 있습니다. 남양연구소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체코의 대통령이 남양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인지 2006년이 좀 헷갈리긴 한데 2005년도를 기억하는데 아무튼간 체코 대통령이 남양연구소,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번에 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좀 방문할 예정입니다. 얼마랬죠? 3박 5일이던가요? 아무튼 체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돼 가지고 현재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마무리 단계 하려고 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재 체코 공장 잘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또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원전 관련된 것만 나올 수 있는 거 또 혹시 또 체코 공장 관련돼 가지고 현대차의 체코 공장 관련돼 가지고 또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모멘텀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인도 공장 IPO가 되겠습니다. 인도 공장 IPO를 하면 어땠어? 쉽게 말하면 회사를 이제 공개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돈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론 사업에다 쓸 수도 있겠지만은 향후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는 게 뭡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했다 소화하거나 아니면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중국이 아니라 인도 공장 IPO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에 나왔던 이슈죠. 미국 GM과 승용 상용차 사업 동맹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미국 제너럴 모터스 즉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한 현대차 주가가 강세를 보이겠다. 현대차와 GM은 신차 및 엔진 공장 개발 생산과 전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 더불어서 배터리, 원재료와 철강 등 공급망 관리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MOU를 체결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와 GM이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며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해 고객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자, 또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9월 19일 날 오늘 나왔던 이슈죠. KT 최대 주주 등극 과기정통부 현재 지분으로 경영권 행사 어려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사가 현대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등극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KT 최대주 지위를 확보했다. 다만 경영권 행사는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가 현대차 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했다. 앞서 지난 3월 KT의 기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주식 288만 4,281주를 매각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현대차 4.75%, 현대모비스 3.14% 등 7.89%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2대 주주 현대차가 1대 주주로 등극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KT는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신청을 했고 4월부터 심사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 변경 후에도 KT 사업 내용이 바뀐 점이 없고 현대차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해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 현대차가 현재 가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이제 KT 입장에서 써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KT를 가지고 이제 경영권을 행사할 생각, 쉽게 말하면은 현대차가 KT를 꿀꺽 삼키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영권 행사했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왔지만은, 자, KT가 뭐 하는 회사죠?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그러면은, 자, 현대차하고 통신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자, 통신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자율주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즉 5G가 활성화되면서 자율주행, 쉽게 말하면 통신이 중간에 끊기면은 자율주행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통신인데, 관련돼 가지고 동사는 사업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게 어떻습니까? 현대차 그룹의 회장은 누구죠? 정의선 회장입니다. 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어디에 최대주주입니까?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입니다. 자, 이 내용은 갑자기 왜 내용을 말씀드리겠냐면은, 현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순환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요,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보면은 현대모비스하고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하고 합병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합병이 좀 무산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은 언제든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3.80% 상승하면서 24만 6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시냐면은, 자, 27만원에서 22만원대 박스권입니다. 자,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최대한 잘 보이게 하려면 조금 선을 겹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자, 27만원 조금 내려서, 아이고, 잘 안 되네. 아이고. 아무튼, 자, 27만원에서, 자, 22만원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박스권 트레이딩하고 좋아한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22만원 부근이 온다. 그러면 일단 사셨다가 26만원에서 27만원대 온다. 그러면 또 박스권을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다. 20만원에서 22만원 사이, 그리고 26만원에서 27만원 사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보다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24만 6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자, 1차 저항대는 24만 6천원 있죠? 1차 저항대는 25만원, 그 위에 26만 5천원과 27만원, 그리고 29만원 되겠습니다. 29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거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4만원, 그 밑에 23만원, 그리고 22만원과 21만원, 20만원, 19만원, 18만원, 17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스권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7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 팔았다가 최근에 좀 사기 시작하면서 현재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115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좀 사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매도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보험은 최근에 순매도, 투신도 순매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트레이딩 거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 정도가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현재 트레이딩에서 순매수 전환된지 A 주시하시고요. 보험과 투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파는 기조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2, 3일 정도 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보험과 투신은 최근에 파는 기조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28%,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은 51조 5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 3조 7천억 원대입니다. 동사 당연히 대형주가 되겠죠. 그러면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왜 구분하느냐? 책임 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현대차는, 자, 현대모비스가 한다겠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배,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는 현재 순환출자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소형주는 30%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이 7.3%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현재는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162조 6천억 원대에서 올해 173조 원대, 내년도에 179조 2천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조 1천억 원대에서 올해 15조 6천억, 내년도에 15조 7천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네요.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을 말씀을 할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 4조 2천억 원대, 3분기 3조 8천억 원대, 4분기 3조 4천억 원대, 올해 1분기는 3조 5,574억 원이 나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은 4조 2,483억 원 대비 올해 4조 2,791억 원이기 때문에 조금 증가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8,218억 원에서 올해 3조 9,619억 조금 좋습니다. 4분기도 작년에 3조 4,145억 원에서 올해 3조 8,548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1분기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3조 5,574억 원 대비 내년도에 3조 8,715억 원 예상되면서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도 실적이 작년보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자,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70%대, 유보율은 60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8.8%대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52,227원, BPS는 421,693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52,227원이니까 5만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할게요. 자, 5만원이면 얼마일까? 5420, 5525, PER 4배에서 5배 사이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PER,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52,227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주로 실적은 어디서 나오냐? 자, 차량 쪽에서 80%, 금융 쪽에서 13%, 기타 부분에서 6.6%. 쉽게 말하면, 자, 현대카드 있잖아요. 현대카드 관련돼가지고,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할부 내면 할부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카드를 통해서 할부 보통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리스 같은 것도 물론 들어가기 때문에, 렌트, 리스 관련된 쪽에서도 현재 자회사 통해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 유상증자한 게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 상당히 많죠. 관련된 회사 금융업을 하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등의 금융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및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철도 차량, 현대 로템이 되어 있죠. 철도 차량 제조를 판매하는 회사 등등이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완성차, 그 다음에 뭐 금융 관련된 회사, 뭐 그런 철도 차량 관련된 회사다 대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종가 246,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흔들어오고 현재 순매도직입니다. 현재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245,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45,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미국 GM과 승용과 상용차 사업에 대한 동맹한다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KT의 최대로 증비됐다. 그래서 5G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인도 공장 IPO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자 밸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2.8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7.9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성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6만 5천원, 2차는 29만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22만원, 2차는 20만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